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은 결국 사람 문제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남들 사는 듯이 평범한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함께 미래를 꿈꿨으니까요.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진심으로 남편과 예비시댁을 소중히 대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그들이 배신하고 말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분들이십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오셨고 저를 아끼는 마음이 참 깊은 분들이셨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사위까지 자식처럼 대해주시고 금전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신 날,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고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 손으로 꾸민 공간이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을 만큼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더 정성을 들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뚝뚝했고 하루 종일 눈치를 주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도 잘 웃지 않았고 끝내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 순간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진 않으셨을까, 상처받진 않으셨을까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냉랭하게 대했는지를요. 또 얼마나 제 가족을 은근히 계산하며 대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제야 다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말들, 행동들, 무심하게 흘렸던 눈빛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날부터 제 마음은 결심으로 굳어졌어요.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이라는 이름의 연극을 제 손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숨긴 비밀이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혼 도장을 찍게 됐는지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사실 큰 기대 없이 나간 소개팅 자리였어요. 친구의 거듭된 권유에 마지못해 나갔던 자리였고 사실 전 그날도 반쯤 포기한 상태였죠. 겉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처음 마주한 남편의 인상은 어딘가 너무 평범하고 한눈에 반할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가 시작되자 사람이 꽤 괜찮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글서글한 말투,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상대방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 무엇보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자연스럽게 웃게 해주는 유머 감각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평소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했거든요. 그냥 말이 잘 통하고 편하더라고요. 첫 만남 이후부터는 제가 먼저 연락을 기다릴 정도였죠. 남편은 생각보다 진지했고 늘 한결같은 태도로 절 대해줬어요. 사소한 기념일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퇴근길이면 꼭 연락해서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해줬어요. 언제나 제가 우선인 것처럼 굴어주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 배려심 깊은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렇게 우리는 예쁘게 만남을 이어나갔죠. 그러다가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쯤엔 이미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특히 제 부모님은 남편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 특유의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처음 뵌 자리부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주말이면 저희 친정 부모님과 같이 종종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장난기 많으신 아빠와도 금세 가까워졌고 엄마께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도와드리며 살가운 모습을 보였죠. 내 사위가 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는 짓이 예뻐 보일까? 서글서글하니 성격 좋고 싹싹해서 여기저기 예쁨 많이 받겠어. 나는 벌써 우리 사위 된 것 같다니까. 우리 딸이 어디서 저런 사위를 데리고 왔나 몰라.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뿌듯했어요. 사실 그 무렵 저는 남편이 부모님께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결혼해서도 지금처럼 우리 부모님께 잘하겠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꾸린다는 건 무엇보다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단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지는 그땐 알지 못했죠. 눈앞에 따뜻한 행동과 달콤한 말들에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사랑의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란 사랑만으로는 절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저희 친정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사는 집안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현명하고 부지런하게 사신 덕분에 형편도 넉넉했고 자식들 키우는데도 부족한 거 없이 아낌없이 해주셨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신혼집을 알아보던 무렵 친정 부모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결혼해서 살 집은 따로 알아보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시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내어줄 테니 신혼집으로 쓰라고요. 그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16평에서 17평 남짓되는 크기에 햇볕도 잘 드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신혼부부가 살기에 딱 좋았죠. 친정엄마는 마침 이번에 전세 계약이 끝났다면서 제게 이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대출받아봐야 이자만 나가는데 차라리 그럴 돈으로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전에 살던 사람이 신혼부부라서 그런지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하셨고 리모델링도 잘 되어 있으니 둘이 지내는데 나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좀 놀란 눈치였지만 곧장 손을 모으며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잘 살겠습니다. 그러곤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이면 뭐라도 챙겨드리려고 애썼어요. 말도 잘하고 살가운 성격이라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남편만 봐도 우리 사위 하시면서 기분 좋게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그만큼 부모님을 잘 모시고 챙기고자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덕분에 대출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 보면 거의 다 대출받아서 집 장만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집을 내어주신 덕분에 대출 이자 걱정은 안 하게 됐어요. 그 집은 부모님이 고생해서 마련하신 집이고 또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집이라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남편처럼 저도 부모님 실망하게 해드리지 않고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결혼 준비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식장 잡고 예물 예단도 요즘 기준에 맞춰 서로 부담되지 않게 조율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양가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 손을 꼭 잡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집에 살면서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소박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쉬는 초반에는 정말 좋았어요. 조금은 서툴렀지만 같이 장을 보고 요리를 배우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도 다니고 남편은 저한테 잘했고 제 가족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제게 장인 장모님은 요즘 어떠시냐,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술 하나 사서 주말에 같이 식사하는 건 어떠냐는 등의 자잘한 질문이 오고 갈 때마다 내가 진짜 남편 하나는 잘 뒀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한결같이 쭉 이어지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남편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전과 달리 저와 부모님께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저러지?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러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넘겼던 무심함이 점점 당연함이 되어갔고 제 친정 부모님에 대한 안부도 언젠가부터 뚝 끊겼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오랜만에 친정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남편이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또 오라고 말하더군요. 이때 정말 억울한 게 누가 보면 제가 틈만 나면 친정집에 가자고 하는 줄 알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처갓집에 가자고 하면 했지 제가 먼저 남편한테 친정집에 가자고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남편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또 저도 남편이 제게 시댁 가자고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 역시 그런 말은 잘 안 꺼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아도 남편이 친정집에 자주 가자고 했고 가서는 저희 부모님이랑 워낙 잘 놀아서 우리 집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에 가자는 말이 별로 없고 친정 부모님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도 우리 김서방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건데 또 라는 말이 나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아빠 생신이라 모처럼 남편이랑 친정집에 가게 됐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거나 TV를 멍하니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친정 부모님도 당황스러워하셨고요. 우리 김서방이 요즘 일 때문에 많이 힘든가? 몸이 안 좋은가? 괜한 걱정까지 끼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둘러대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도 말투도 결혼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살갑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던 사람이 이제는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작은 부탁 하나에도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내가 사랑한 사람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저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잘하겠다고 장인 장모님을 친부모님처럼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더니 이 사람에게 그 말들은 책임이 아닌 그냥 흘리는 말들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 아담하고 포근하던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숨막히게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맞이한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 흘렀을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잘하겠다던 그 약속은 고작 6개월짜리 약속이었던 겁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결혼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남편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 프로젝트가 많다, 상사 눈치가 보인다 등등. 변명인지 진심인지 모를 하소연에 저는 조용히 안마도 해주고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저도 사회생활 안 해본 거 아니니까 그래, 나라도 남편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표정은 무뚝뚝해졌으며 저와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평일엔 물론이고 주말에도 방에 틀어박혀 스마트폰만 들여다봤고 서로의 하루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졌죠. 그러다 결국 쌓이고 쌓였던 속상함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만 뚫어져라 보고 있기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그런 거 없어. 그럼 대체 왜 그래 당신? 전이랑 너무 달라.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나한테는 물론이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냉랭하잖아. 결혼 전에 그렇게 잘하던 사람 맞아?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그러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똑같을 수 있냐고요. 너는 삼시세끼 같은 밥만 먹어?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을 수 있겠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지. 그리고 사랑이 무슨 천년만년 가는 줄 알아? 결혼하면 원래 이런 거야. 다들 이렇게 무뎌져서 그냥 정으로 사는 거라고. 뭐? 정으로 산다고? 남편의 퉁명스러운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겨우 반년 지난 시점에 저런 말을 들으니까 어이없으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게 무뎌진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세상 다정하고 사랑꾼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잠시 한숨을 푹 쉬면서 요즘 일도 많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아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퇴근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고 괜한 거로 바가지나 긁고 있으면 되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무뎌진다는 말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누구는 뭐 회사에서 내내 행복하기만 한 줄 아나 봐요. 저 역시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와서 남편 얼굴 보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거든요. 제가 그러하듯 남편도 그럴 거라 생각했고요. 힘들수록 서로 의지하고 힘을 얻는 게 부부 아닌가요? 더군다나 저희는 이때 신혼이었잖아요. 지금도 이러는데 나중에 더 시간이 흐르면 얼마나 나를 나몰라라 할까 두려워지면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많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소하게 얼굴 보면서 같이 식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어느 날에는 함께 웃으며 평범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과연 결혼 전에 그 다정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남편이랑 대판 크게 싸운 건 아니지만 서서히 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을 닫게 된 것 같아요. 또 남편의 말이 충격으로 와닿기도 했고요. 그래서 괜히 말을 아끼게 되었고
무심한 말, 무책임한 태도, 무관심한 눈빛.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제 마음엔 차가운 벽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의 남편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결혼이라는 건 이런 식의 희생과 인내만으로 유지되는 걸까? 답이 없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날들이 쌓이니 남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지내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도 드물어졌으니까요. 그래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권태로움이 잠깐 스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잘 견디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고 여린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다가온 날이 바로 아빠의 생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말이야. 친정집에 가서 식사하는 거 어때? 아빠 생신이거든.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하는 내내 마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요즘 워낙 대화도 없고 남편이 뭘 하든 귀찮아하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 생신인데 나 몰라라 할까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계기로 남편과 못다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희망에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좋은 반응을 기대했지만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날 주말 출근이 잡혀서 출근해야 한다고요. 그날 출근해야 해. 그 말에 역시나 내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는구나 싶어서 김이 확 빠졌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웃으며 물었어요. 정말 어렵냐? 어떻게 조율할 수는 없냐고요. 그래도 어떻게 조율할 수 없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빠 생신이잖아. 우리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이기도 하고. 나도 좋아서 출근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미팅 잡혔어.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해. 당신도 알다시피 주말 출근 잘 안 하는 내가 출근할 정도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 안 들어?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면 회사 피해가 커서 빠지면 안 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당신 혼자 다녀와. 남편의 단호한 어조로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누구는 뭐 좋아서 출근하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어요. 솔직히 실망스럽고 속상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미팅이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남편은 출장 간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출장 간 적 없었고 연애 때도 간 적이 없었어요. 종종 야근은 있었지만 주말에는 늘 쉬던 사람이었는데 마침 아빠 생신 때 주말 출근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졌나 보다 싶었어요. 안 가던 출장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나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할 리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 없이 저 혼자 친정집에 갔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친정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 뒤를 살피시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김서방은 어쩌고 혼자 왔냐는 말에 저는 마음속에 쌓인 화를 누르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했다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잘 둘러댔어요. 대신 남편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카드 줬다고,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엄마는 우리 김서방이 일 때문에 바빠서 어떡하냐고,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얼굴에는 은근한 서운함이 드러났습니다. 아빠 역시 같았고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일이 먼저지 이깟 생일이 뭐 대수냐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아빠를 보며 저는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분위기를 띄우며 부모님을 모시고 미리 예약한 음식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제 카드로 식사를 대접했죠. 괜한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이는 게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현관에 남편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 하던 주말 출근까지 한 상황이라 집에 늦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네 라고 생각하며 물 한 잔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들어와 식탁을 지나려는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그냥 여기다 두고 샤워하나 보다고 생각하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마셨어요. 그런데 그때 진동음과 함께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야, 오랜만에 PC방 가서 게임하니까 옛날 생각나고 재밌지 않았냐? 게임비 입금했다. 다음에는 밤새 게임하기 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게임? 내게 분명 출근한다고 했는데 게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혼란스러운 감정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망설임도 잠시 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확인한 건 그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톡방에 남편은 오늘 장인어른 생신인데 가기 싫어서 출근했다고 뻥치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제 심장을 도려내듯 아팠어요. 그리고 아빠 생신에 혼자 친정 가는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김서방 출근했어요. 대신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리래요. 라고 말했던 거짓말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말을 하며 웃고 있던 제 얼굴이 얼마나 우스웠을지.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수건으로 툭툭 닦아내던 남편은 제가 있는 걸 눈치채고 잠시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열이 더 솟구쳐 올랐고 남편의 핸드폰을 그대로 그의 가슴팍을 향해 퍽 하고 던졌습니다. 핸드폰은 남편의 어깨에 맞고 바닥에 툭 떨어졌고 남편은 깜짝 놀라 눈을 부릅뜨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떠있던 메시지와 단톡방의 대화창이 그대로 떠 있었고 남편은 제가 뭘 확인했는지 눈치챘어요.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한숨을 푹 내쉬며 자신의 머리를 헝클더니 이내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고 그래? 뭐 남? 우리가 남이니? 하긴 장인어른 생신 축하 자리가 가기 싫어서 출근한다고 거짓말한 거 보니 남 맞네. 아니,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서로의 영역은 침범하면 안 되지. 사생활은 존중해줘야 하잖아. 제게 한 거짓말이 들통난 순간 남편은 사과 대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왜 자신의 핸드폰을 뒤지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어이없었어요. 그딴 게임이 뭐라고. 우리 아빠 생신 축하 자리에 가기 싫어서 그딴 거짓말까지 해야 했었나 싶고 무엇보다 거짓말로 저를 속인 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엄청난 배신감에
단단히 열받은 저는 두 눈이 뒤집힐 정도로 남편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납작 엎드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사생활 침해란 소리를 해?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장인어른 생신날 출근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는 PC방에서 친구들이랑 게임을 했더라? 그래놓고 감히 나한테 짜증을 내? 제 목소리는 한껏 높아졌고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네가 화낼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네 핸드폰을 뒤지려고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물 마시러 지나가다가 마침 문자가 왔고 핸드폰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떠서 얼떨결에 보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봤다고 해도 너는 할 말이 없는 처지라는 걸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우리 아빠 생신이 그깟 게임보다 못한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작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나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랬어. 나도 조금은 숨 쉴 구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뭐? 우리 아빠 생신 축하하러 가는 게 숨 못 쉴 상황이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회사 일도 힘들고 평일 내내 계속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래서 그냥 좀 풀고 싶어서 그랬어. 스트레스를 잘 풀어줘야 평일에 또 견디면서 일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막말로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게임 좀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그 말에 제 눈이 절로 뒤집혔어요.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라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계속해서 제 속을 긁어대며 오히려 상황을 크게 키우기만 했어요. 아주 불난 집에 제대로 부채질을 해대더라고요. 남편을 똑바로 보며 상황에 따라서 죽을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죄까지는 아닐지라도 저는 나를 속이고 거짓말한 게 괘씸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신 자리까지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고. 그 정도도 못 참고 조율하지 못하는 게 무슨 어른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다면 나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질 않냐. 그러면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얼른 집에 왔을 거 아니냐고 했죠. 나한테 사실대로 말도 안 하고 거짓말하고 게임하러 간 게 잘한 짓은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어댔어요. 표정은 잔뜩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본인 상황은 이러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을 좀 이해해주면 안 되냐는 듯이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 역시 괘씸했어요. 그날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 밤 그 고요했던 집에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결혼 생활의 균열을 느꼈습니다. 잠시 남편의 행동이 너무도 용서 안 돼서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혼하기 전 친정 부모님께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한 것도 있고 겨우 이런 일로 이혼을 운운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남편의 시커먼 속내를 확인한 순간 말이죠. 결혼 초엔 함께 미래를 꿈꿨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 안에서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의 사업이 뜻밖의 대박이 났습니다. 몇 년간 묵묵히 키워오신 아빠의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며 친정집 분위기는 환해졌고 저 역시 부모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생신 때 남편이 못 온 것도 있고 해서 부모님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건 아니지만 남편도 제 뜻을 따라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가져야 할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식탁을 어떻게 차릴지 구상했고 집안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아빠께 드릴 꽃다발도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정부모님 집으로 오실 거야. 아빠 사업 잘 된 거 축하할 겸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 당신 아빠 생신 때 축하 못 드렸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축하 인사 좀 드려.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잘못도 모르고 또 왜 오시라고 했냐, 이런 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개념 없이 말할까 봐 살짝 걱정했는데 수긍하는 거 보니 저는 안도했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는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토요일 오후가 되었고 저는 일찍부터 장을 봐서 음식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저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느긋하게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그 꼬락서니에 또 열이 받아서 청소라도 하라고 눈치를 줬더니 짜증난 표정으로 마지못해서 대충대충 청소기로 바닥을 밀었어요. 남편의 짜증 어린 얼굴을 볼 때마다 저 역시 기분이 썩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날인데 괜히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고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부모님 오시면 실수하지 말고 잘 좀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미 지났지만 아빠 생신 때 얼굴 못 비췄으니 축하 인사도 건넸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서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어요. 불안했지만 그래도 제 부탁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자 부모님이 도착하셨고 저는 반갑게 인사드렸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고 아빠는 넉넉한 미소를 띠며 우리 바쁜 사위 얼굴을 이제야 본다며 이야기하시고는 들어오셨죠. 그 장면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반갑게 인사해 줄 만도 한데 남편을 보니 거짓으로라도 미소를 지어야 할 순간에 얼굴을 살짝 찡그렸고 별다른 인사말 없이 그냥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 아빠도 살짝 눈을 마주치셨죠. 늘 살갑게 굴던 우리 사위가 무슨 일이지, 어디 아픈가 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얼른 부모님께 앉으시라고 했고 그렇게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지만 좀처럼 어색한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잠자코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좁아서 그런가 꽉 찬 느낌이네요. 서로서로 불편하니까 얼른 식사하고 가셔야겠어요. 그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까봐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집이 좁으니까 그만 좁게 하고 어서 가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좋게 좋게 집이 좁아서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순간적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서둘러 부모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아니라면서 애써 웃으셨지만 아빠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은 왜 꺼낸 건가 싶었어요. 괜히 우리 부모님을 무안하게 만들려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남편을 한번 째려보고는 급히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아이고, 이이가 또 장난을 치네. 엄마, 아빠 알지? 이 사람 짓궂은 거. 그냥 장난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식겠어요. 얼른 드세요.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셨고 저도 어떻게든 웃음을 띄워보려 했지만 남편은 그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밥만 먹었어요. 음식이 맛있는지 부모님이 잘 드시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때문에 분위기는 이상해졌고 아빠의 사업이 잘 풀린 것에 관한 축하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진짜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건지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잘 풀면 되겠지 싶어서 식사 후 서둘러 후식으로 과일을 준비했어요. 깨끗이 손질한 과일을 접시에 담고 엄마 아빠 앞에 탁 내려놓는데 남편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드시고 가시게요? 에이, 집도 좁은데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식사 다 하셨으면 이제 그만 가보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쉴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집도 좁은데. 순간적으로 남편의 그 주둥이를 손으로 때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계신 자리라 꾹 참았습니다. 남편 옆에 서서 조용히 왜 그러냐고 조용히 있으라고 눈치를 줬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집이 좁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며 부모님께 눈치를 줬어요. 아빠는 헛기침하며 난감해하셨고 엄마는 그런 분위기를 살피시다가 밤잠이 많아서 졸리기도 하고 오늘 낮에 어디 좀 다녀왔더니 피곤하다며 이만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다고 아빠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다며 과일 드시고 천천히 가시라고 했는데 남편은 엄마의 말씀에 냉큼 그러시라고 하더군요. 그러세요 그럼. 안 그래도 집이 좁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했거든요. 장모님도 그러셨죠. 우리 집보다 처갓집이 훨씬 넓고 좋으니까 집에 가셔서 푹 쉬세요. 그럼 저는 이만 먼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좋은 자리로 만들려던 제 마음과 노력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냉큼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엄마와 아빠는 겉옷과 가방을 챙겨 현관문으로 향하셨어요. 남편의 집이 좁다는 말에 어른 분위기 속에서 친정 부모님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셨고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허둥지둥 부모님을 따라 나갔어요. 엄마는 차 문을 여는 순간까지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셨고 아빠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그만두신 듯 차에 타셨죠. 엄마는 차에 타시려다가 멈춰서서는 제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혹시 김서방하고 무슨 일이 있었니?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 말씀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죄송스럽고 속상했지만 아닌 척 황급히 웃음을 머금으며 그런 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명했어요. 요즘 남편이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그건 변명에 불과했고 정답이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들처럼 살갑게 굴던 사위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조차도 제 말을 믿기 힘들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씀 없으셨고 엄마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며 제게 알겠다고 얼른 들어가서 쉬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 저는 뒤에서 멀어져 가는 부모님의 차를 보고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차갑게 대하고 눈치 준 남편을 생각하니 절로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없이 씩씩거리며 속으로 결심했어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닫고 곧장 남편이 들어간 안방으로 향했어요. 들어가서 제대로 한판 싸울 참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쌓인 것도 있고 이번에 친정 부모님께 한 짓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아서 가만히 안 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안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간 거지? 속으로 되뇌었고 안방에서 나와 이 인간이 어디로 갔나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란다 쪽에서 어떤 인기척이 느껴졌고 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베란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워질수록 낮은 음성은 익숙하게 들렸고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살며시 베란다 문을 열어 살펴보니 남편이 베란다 끝쪽에 서서는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어요.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구랑 전화하는 걸까 궁금했는데 이내 대화 상대가 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진짜 큰 집 사줄까? 하긴 집 좁다고 엄청 눈치 줬으니까 사주겠지? 이번에 사업도 대박 났으니까 그깟 집 한 채 해주는 건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남편은 미소를 띠며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앞서 말한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뒤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글쎄 이 인간이 우리 아빠의 사업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장인어른 사업 말이야. 그거 내가 물려받겠지?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가 있는 게 낫잖아. 그럼 미리 회사 그만두고 장인어른 밑으로 들어가서 배울까? 장인어른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에이, 내가 닦아놓은 게 있어서 조금만 살갑게 굴면 좋다고 하실 거야. 안 그래도 회사 다니기 귀찮았는데 잘 됐지. 이참에 물려받을 준비하면서 차도 새로 하나 뽑아달라고 해야겠다. 엄마, 앞으로 나한테 잘해. 나 이제 대표님 될 몸이야. 그 말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거짓과 야망이었고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앞에서 수없이 마주봤던 남편의 웃음이 그때와는 전혀 다른 거짓된 웃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마쳤고 저는 남편이 볼까봐 서둘러 몸을 돌려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과 저는 어떠한 말도 없이 그저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고. 이제 이 결혼 생활의 서막을 제 손으로 조용히 닫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인간에게 우리 부모님이 고생해서 읽어놓은 모든 것들을 조금도 누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고 협의 이혼 서류까지 미리 준비했어요. 점심 무렵에는 부모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태도 변화, 숨기는 거짓말, 그리고 베란다에서 들은 그 말까지 전부요. 부모님은 말씀을 다 들으시고 충격받은 얼굴과 슬픈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고 저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남편과 이혼할 거라고 집도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별다른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서랍을 비웠고 남편이 쓰던 물건도 분리했죠. 나중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뭐 하냐며 물었고 저는 담담하게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이사갈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눈을 번뜩이며 혹시 장인어른이 더 큰 집으로 이사시켜준다고 했냐고 흥분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정리 중이던 옷들을 상자에 넣었고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좋아했습니다.
대박! 이렇게나 빨리? 장인어른 추진력 한번 장난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자신도 돕겠다며 신나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혼자 김칫국을 마시며 신나게 짐을 정리했어요. 그 뒤 며칠 후 드디어 신혼집을 정리하는 날 미리 불러놓은 이사차가 도착했고 저는 미리 싸놓은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남편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짐을 차에 싣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이야기했어요. 당신 짐은 여기 싣지 말고 저쪽에 따로 빼. 남편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왜 저쪽에 모아놔야 하냐고 했고 저는 대꾸 없이 이사업체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의 짐을 한쪽으로 모조리 다 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왜 그러냐고 당황스러운 듯 이야기했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나랑 같이 못 가. 나 친정으로 들어갈 거거든. 당신은 당신 짐 고스란히 챙겨서 어머님 집으로 가. 제 말에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에 오신 날 베란다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밝혔어요. 너 같은 속물덩어리랑 더는 같이 살 마음이 없다고 나는 다시 본가로 들어갈 거라고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깨닫고 오해라고 자신이 다 설명하겠다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돌아보지 않고 이사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 본가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친정집까지 찾아와서는 뻔뻔하게 친정 부모님께 인사하며 다시 살가운 사위인 척 굴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랑 잠깐 오해가 생겼다면서 장인 장모님이 아내 좀 설득해달라고 본인도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려고 왔다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더는 남편을 예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남편을 차갑게 무시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 상황에 남편은 황당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 헛수고 말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혼하기 싫다는 남편과 소송까지 벌이며 지루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하게 되었죠. 우리는 혼인기간도 짧았고 결혼 전에 부모님이 주신 아파트였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게 뭐 없었어요. 그냥 남편은 맨몸으로 나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어쩌겠어요? 다 본인이 자초한 일인 것을. 반면에 저는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포장되었던 계산과 이중잣대를 경험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중과 책임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정해준 미래에 묶여 살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를 지켜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